자, 보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우리가 이 살면서 꼭 이런 위기의 순간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이 쭉 일자로 간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심장이 요렇게 뛰듯이 요렇게 굴곡이 다 우리 삶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저점에 내려갔을 때 내가 힘든 시기에 보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보험이라도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뭐 안 좋은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게 다 보험으로 해결이 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거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험에서 가입을 할 때 보면 특약이 무수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특약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가입하고 어떤 걸 가입 안 하고는 이제 설계사와 고객님의 상담을 통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거나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뭐냐면은 골절 진단비예요. 뭐 치아파절 제외도 있고 치아파절 포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골절 진단비가 뭐 치아파절 제외는 4,000원, 포함은 한 6,000원. 이게 회사마다 틀리고 나이별로 틀리고 직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딱 이 가격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어림잡아서 이쯤 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입하면은 보통 5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내가 골절 진단비 50만 원이 엄청 중요할까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골절 진단비가 있으면 50만 원 나오는 건 좋죠. 근데 이 골절이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대부분 다른 곳도 일어나지만은 가장 많은 곳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욕실이에요. 욕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욕실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트 가격, 우리가 뭐 쇼핑몰 가면은 요 매트 가격이 대략 10,000원 정도 하면 욕실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골절 진단비에 50만 원을 넣기 위해서 4,000원을 가지고 240번 20년을 넣으면은 96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96만 원을 넣고 50만 원 한 번 받으면 50만 원, 두 번 받으면 100만 원인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아파서 다치는 것도 싫잖아요. 돈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매트 가격 10,000원을 투자해서 골절 진단비를 안 넣으면 어느 정도 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많은 내가 골절을 당할 위험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골절 진단비를 넣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넣었을 때 욕심 말고 딴 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떨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보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예방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욕실에 골절 진단비 내는 4,000원을 가지고 매트를 하나 깔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골절이 일어날 확률을 떨어뜨려 주니까 이게 비용이 이렇게 절감을 시킬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핫한 특약이 있죠. 뭐예요? 나 옛날에는 안 보면 이게 없으니까 요걸 추가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죠. 요게 또 10년 갱신이에요. 10년 갱신인데 그러니까 즉 평생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생 내어야 되고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성별,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서 대략 5,000원쯤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MRI, CT, 초음파, 피검사 뭐 많이 해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은 내 개인적으로 검사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대략 어림잡아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직장인 건강검진이 있고요. 국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요. 보통 폐나 췌장, CT를 안 합니다. 초음파도 거의 안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해야지만 내 돈을 비용을 주서라도 요런 검사를 해야지만 암을 조기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이 특약의 비용과 이 검사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언제 사용하느냐. 보통 수술이 안 되는 경우, 전이가 많이 된 경우에 표적항암 약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검사를 내가 자주 하면은 초기에 발견하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표적 항암을 안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했어. 근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엄청 많이 넣었어. 그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안 넣은 비용을 가지고 나는 차라리 검사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특약 비용을 낼 바야 나는 차라리 그냥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내가 2년에 한 번씩 폐, 췌장, CT 이런 검사를 하겠다. 초음파를 하겠다. 내 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계산을 해보냐. 자, 10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인데 이게 계속 오르는 건데 제가 안 오르게 계산했어요. 안 오르게 계산했고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해서 30세부터 90세까지 한 720번을 납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72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검사하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죠. 2년에 한 번 하면 40세부터 보통 한단 말이에요. 40세부터 90세까지 하면 1250만 원이에요. 얘가 조금 더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얘를 조금 낮게 잡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의 똔똔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똔똔인데도 차라리 이 검사하는 게 낫죠. 왜? 내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건 생사를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그 표적 항암 약물을 치료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 오는 고통.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초기에 발견해서 내가 빨리 회복하고, 그죠? 어차피 그 돈을 못 받더라도 요 검사 비용을 써서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진짜 수술을 불가한 경우에 많이 하냐? 그렇게 적혀 있죠. 여기 흑색종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정의성인 흑색종의 치료, 이 키트루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치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우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암이 많이 전이가 됐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암 전이가 많이 된 경우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나는 이 특약 비용을 낼 바야 차라리 그냥 내 검사 비용을 내어 가지고 이 특약에 대한 그걸 혜택을 받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험으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대부분의 차이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식습관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증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았다 한들. 그렇죠. 요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는 거예요. 식습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이가 되는 것은 충분히 노력하면 발견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4기까지 가고 3기까지 간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검사를 안 해서 악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 1기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기 1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보험으로 암이라는 건 하지만 가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측면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공짜, 비밀, 뭐 정답 이게 인생에 없는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정답은 없지만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의 대체 가능성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특약을 넣을까 말까? 이걸 안 넣더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하고 혜택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불가항력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보험으로 무조건 어느 정도 내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특약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거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내 삶을 위기의 순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고 예방도 가능한데 이 특약을 그쵸 우리가 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특약 종류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계속 새로운 특약이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 치료의 과정에 의해서는 예방도 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보험 말고 다른 것이 또 뭔가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약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암도 있을 때 암 수술비도 있고 표적 항암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도 골절 진단비도 있고 골절 수술비도 있고 암 입원비도 있고 뭔가 많아요. 근데 이 암 입원비가 이제 직접 치료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분쟁이 계속 되었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은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약간을 보면서 그러면은 요렇게 돼봐야 이거는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내가
좀 내 리스크를 내 스스로 관리하자, 위험을. 이렇게 측면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위험하니까 보험을 다 넣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불강력적인 건 보험으로 넣고 예방도 가능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돈도 좀 아끼고 아니면은 이 보험료나 보험 그 특약 비용이나 내가 대처 가능한 비용이 거의 똔똔이거나 약간 좀 차이가 난다면은 요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